그 농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농업을 왔잖아요. 처음에 와서 소득이 어땠나요? 처음에는 오히려 적자였어요. 네. 그 우리가 땅콩 같은 경우에는 땅콩 한 가마니에 14만 원씩 주고 땅콩을 심었어요. 근데 수확해서 살 때 한 가마니에 7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그 정보 아시겠지만 지금 정보력이 가장 중요해요. 다음에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그런 게 사실은 없어 우리가 살면서.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남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나한테 맞는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그때는 농업은 그냥 따라하는 형식이어서 1년에 그냥 순서대로 그냥 매출이 2천만 원, 3천만 원을 못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비 빼고 뭐 이것저것 빼고 나면 거의 적자였던 거고. 네. 고창의 베리팜 박재숙 대표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보통 보면 그러더라고요. 귀농해가지고 참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좀 돈이 많아서 아니면 부모님 기반이 많아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가 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 들어와서 그걸 느껴요. 그 과정이란 게 분명히 있다. 그 과정을 어떻게 똑같은 세월을 보낼 거냐, 그 세월 속에서 또 뭔가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정말 힘들다고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박재숙 대표님은 제가 옆에서 쭉 많은 세월을 지켜봤거든요. 그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농장인 것 같아요. 그 부부가 함께 하면서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의 큰 어떤 전체는 아니지만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귀농은 언제 했죠? 저희 2005년도에 했어요. 2005년도에. 네. 2005년이면 벌써 14년, 15년째네요. 네. 15년. 15년의 세월을 그 농업이라는 것을 겪어보면서 느꼈던 점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농업은 내 삶, 내 희망. 네. 그러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농업을 생각해봤던 적은 없었는데 막상 딱 접해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겠고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했구나. 네네네. 참 그 15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처음에 농업을 하는 계기가 있었다면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왔었는지 농업을 해야겠다 그랬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신랑을 따라왔고요. 신랑을 따라왔고요. 네. 그리고 막상 여기 와서 부딪혀 보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창에 와서의 제 상황은 어땠냐면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가진 게 뭐 없었으니까 예, 땅밖에 없으니까 딱 할 거는 농업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아마 어쩌면 그 궁핍했던 게 아마 더 큰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농사를 좀 짓고 계셨던. 네네네. 근데 부모님 농사를 그냥 이어받아서 처음에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진 않았어요.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뭐 했어요 처음에? 양파, 배추, 고추, 땅콩, 예, 또 그냥 또 담배, 예, 뭐 이런 것 저런 거 그냥 시기작물. 고창은 이제 워낙 그 작물들이 잘 자라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보통 부모님들이 그렇게 농사를 지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처음에 부모님이 그렇게 농사 지었던 걸 옆에서 같이 하고 하면서 느꼈던 게 있었다면? 그러니까는 그 전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전략이. 네. 그러니까 뭔가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뭘 하면 따라하고. 예, 그냥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좀 뭐랄까 좀 이해가 안 갔던 거는 그냥 빈밭을 놀리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손해 본다는 걸 아시면서도 하세요. 그럼 오히려 그 시간에 딴 걸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 애기 아빠한테도 그렇게 강요하시고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아버님하고의 그런 대립이 좀 심했어요.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부모님이 계시면 참 좋겠다. 기반이 닦아놨으니. 그런데 그 부모님이 과거의 농사, 기존 관행적으로 계속 해왔던 것들하고, 근데 이제 또 교육도 받으면서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분들하고의 갈등이라는 게, 네. 그 갈등이라는 게 뭐 싸워서 갈등이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서 그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소득은 어땠었나요?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형편은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51살인데요. 네. 가장 비참했던, 가장 가난했던 4, 5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4, 5년을? 네. 2005년도부터 한 2008년도까지는 그러니까 그때는 안 해본 게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농사라는 게 그 시기에 수익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없잖아요. 계속 이 끊기고 제가 또 2005년도에 귀농해서 애를 바로 낳았어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애를 낳고 보니까 더 애한테 고정 비용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충당할 비용이 없었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읍내에다가 작은 토스트 가게를 하나 냈어요. 토스트 가게를?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때 그 읍내를 이렇게 보니까 먹거리 장사 그 애들 분식집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튀김 파는 집밖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시기 2005년도 6년도 이제 그때 이제 부천에 살다 왔는데 그 부천대학교 그쪽 맞은편에 그 토스트를 새벽마다 구우는 집이 잘 됐던 집이 있었거든요. 1,000원짜리 파는 집이. 그래서 적은 자본으로 또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또 아이템도 만약에 이 시골 사람들 위주로 해서 생각을 했다면 토스트 장사는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애들 먹거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부터도 뭘 분식거리를 먹으려고 나가봐도 먹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토스트 장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토스트는 그냥 빵에다가 계란만 올렸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것도 이제 그 지금 와서 보니까 음식은 코로 먹고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극적인 사람을 유인할 뭔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마가린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그 소스를 개발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부천에서 그때 저희가 사 먹었을 때는 그 케첩에다 설탕 뿌려주는 게 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좀 보기도 안 좋지만 맛도 그닥 맛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고창에 맞는 걸 개발하고 싶어서 복분자 소스, 키위 복분자 소스, 막 키위 소스 그런 걸로 해가지고. 네, 그런 걸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농업에 소득이 안 되니까 네. 4년 동안 1년 뭐 농사 지어도 소득이 많이 안 되고 그 당시 소득이라 그러면 그냥 먹고 살기 바빴어요. 뭐 1년에 뭐 한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 네. 애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매출이죠, 그게. 그렇죠. 그 순소득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 힘들었던 과정들이었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제 토스 가게를 좀 이제 해가지고 내가 뭔가 수익을 올려야지만 애를 키우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토스 가게를 하면서 좀 잘 됐나요? 네. 한 하루에 한 25만 원? 엄청 잘 팔았어요. 네, 장사가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1년을 했는데요. 1년 하고. 만약에 이제 이쪽에 토스트 가게 비전을 봤다면 아마 저는 외식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왜 1년만 했냐면 저는 농업의 비전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라는 건 사실 오랜 기간 준비도 해야 되지만 내가 몸으로 부딪혀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농업은 옛날에 농사는 사실 삽질하고 땅 파고 이게 농사의 개념이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그런 걸 안 물려주시려고 늘 이제 서울로 막 교육만 시키시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몸소 경험한 건 뭐냐면 지금은 농사의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어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농업의 개념. 내가 몸을 써서 할 때는 지났거든요. 굳이 내가 몸을 안 써도 사실은 더 많은 수익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달리 생각을 한다면 농업에서 더 큰 성장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생산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걸로 바꾸기 시작했나요? 그러니까 복분자에 원래 집중을, 고추, 콩 이렇게 했는데 복분자에 집중을 했어요. 이제 복분자로 집중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복분자로 하게 그때 평수가 복분자로 하는 게 한 6,000평까지 했었어요. 6,000평까지. 네. 굉장히 규모를 크게 했네요. 네, 그러니까 그 밭은 이제 뭐 저희가 한 11,000평 정도 임대를 냈어요. 임대해가지고 자가 밭은 한 우리 소유 밭은 한 1,000평도 안 돼요. 1,000평이 안 되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임대해가지고 네. 6,000평도 복분자를 했죠. 결국은 복분자라는 부분이
도창의 지역 브랜드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여러 곳에서 많이 생산을 하는 그 시기가 보면 네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로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을 시기거든요. 그 당시가. 네네. 어떻게 그러면 그 판로 문제를 어차피 지금 그 한계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당시 코칭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2008년도에 이제 농업기술센터를 다니면서 복분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교육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그 기반이나 체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복분자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 개인 고객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농협에 그냥 이렇게 그 뭐 수매를 내서 농협에 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그 가격 차이가 너무 심했어요. 예, 그래서 농협에 그냥 무조건 내는 것보단 개인 고객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운 좋게 2009년도에 지원 사업을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사업 안에 공장도 짓고 또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런 사업 그 세부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지면서 제품을 원액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예,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교수님 만나 뵙고, 예, 뭐 그 블로그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받게 돼서, 예, 그러니까 2009년도, 10년도 이때만 해도 온라인 쪽으로 잘하는 데가 거의 그렇죠. 없었어요. 네, 예, 2009년도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어찌 보면 좀 그걸 빨리 선점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하는 예, 그런 그러니까 영역들을. 기본적으로 네. 변화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변화를 어떤 변화를 할 거냐. 그러니까 복분자를 더 잘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그걸 또 판로를 개인으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블로그도 만들고 초기 단계다 보니까 남들이 안 하니까. 네네네. 그죠? 네. 그때 이제 근데 이제 혼자 농업인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아,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까지 한다는 게 힘드는데 네. 어떻게 그걸 다 하냐? 그러면 역할 분담은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09년, 10년 뭐 이렇게 한참 공부할 때 일본에 이제 목구목구 농장을 이제 견학을 갔었어요. 그러면서 6차 산업에 대한 꿈을 꿨고요. 그리고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 때 컴퓨터에 앉아서 일을 하면 녹초가 돼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애기 아빠하고 영역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밭에서 재배해서 제품 만들어서 스티커 붙여주는 것까지는 저희 애기 아빠 몫이고 오케이. 그 후부터는 이제 다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농업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아요. 농사를 짓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제 그거에 대한 공부는 하죠. 왜냐하면 글을 써야 되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마케팅이라든지 기획, 뭐 판매 아니면 뭐 디자인, 뭐 총괄 이런 부분들을 다 하게 되니까 일단은 내 공부하기가 좀 쉬웠어요. 집중적으로 하기도 좋았고, 예, 그래서 아예 조직을 이렇게 딱 그 분리를 해서 해보니까 그 직원 관리하는 것도 제가 이제 직원을 쓸 때 내 영역에 맞는 사람을 예, 제가 이제 뽑기가 쉽고, 애기 아빠는 자기가 필요한 그 영역에 맞는 사람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베리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동 경영을 농업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경영을 하면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거냐에 대한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오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특히 여성 농업인들 같은 경우 혼자 이걸 다 할 수는 없다. 또 남편이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힘들다. 그런데 역할 분담이라는 게 참 조직 관리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농업에 그동안에 한 4년 정도 안 해봤다면 전혀 농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처음부터 나누자 하면 또 그게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처음 홈페이지 만들고 뭐 블로그 한다 그러더라도 교육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했을 텐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막 했나요?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한 사람들 참 고민스럽거든요. 이 블로그나 홈페이지 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에 광고를 좀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홈페이지를 만들면 그냥 무조건 다 장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젊은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노출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출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식당을 차려도 그 뭐 현수막 걸고 뭐 전단지 뿌리고 이런 것처럼 온라인에 상점을 내면 그 상점을 노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정도 광고비를 쓰자고 해요. 그래서 100만 원 썼어요. 그 다음 달 내서 또 200만 원 쓰자고 해서 200만 원 쓰고 그 다음 달 내서 300만 원 쓰자고 300만 원 썼는데 300만 원 정도 광고비를 쓰면 최하 3천만 원은 매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매달 그렇게 한 석 달, 넉 달 되고 나니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죠.
계속 이렇게 돈만 이제 광고만 써야 되는 건지. 그래서 사실은 좀 그때 이제 아는 분들한테 많이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뭐 박상신 연구원님 또 이렇게 몇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블로그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때는 블로그 교육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컴퓨터를 열면 제일 많이 했던 게 파워블로거 20팀을 매일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20팀.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복분자를 팔면 오미자를 파는 사람, 아니면 고추를 파는 사람, 예, 뭘 파는 사람들 검색을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썼는지, 사진을 몇 개를 넣었는지, 뭐 몇 줄을 썼는지, 동영상은 어디다 넣었는지, 이걸 맨날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했어요. 처음에 한 1년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씩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그때 저희 경쟁자가 한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보면서도 10년, 저희가 법인을 낸 지 딱 10년인데 내 마음속에 경쟁자를 한 업체 정도 만들어 놓는 건 좋은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업체가 이벤트 한 번 하면 우리 집은 이벤트를 2번을 하고, 그 업체가 블로그를 한 번 쓰면 저는 2번을 쓰고, 늘 그 업체보단 한두 개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성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정보화 연구회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또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2010년도 그때쯤 되니까 복분자 쪽으로 검색을 하면 저희 베리팜이 전 포털 사이트를 다 예, 이렇게 도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이제 대박을 쳤죠. 이거 어떻게 대박을 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1박 2일 그 200회 특집, 201회 특집이 고창편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강호동, 이승기, 뭐 김종민, 그 엄태웅 이런 친구들이 고창을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복분자도 따고 옥수수도 따고 뭐 감자도 캐먹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때 그거를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먼저 그 정보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이상을 앉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18시간, 19시간 뭐 그렇게 앉아서 검색하거나 글을 쓰거나 늘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0회 특집, 201회 특집이 고창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촬영했는지가 간략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보고 미리미리 이제 포스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 7월 17일 날 그 방송 200개 특집 방송이 나왔는데 그날만 296개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들어올 주문이 그날 하루에 만에 다 들어왔죠. 그래서 7월, 8월 2달 동안 복분자를 한 3억 이상 팔았어요. 예, 예. 엄청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2011, 12년도는 사실은 그 1박 2일 여파로 살았어요. 계속 이제 거기를 검색을 하셨던 분들이 저희가 이제 방송이 나오고 나서도 계속 그거에 연관된 포스팅을 하고 계속 노출이 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뭐랄까 찾아오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다면 그때는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오셔서 예, 뭐 맛있게 식사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식당도 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6차 산업 비슷하게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이제 공장 따로 뭐 농장 따로 뭐 식당 따로 뭐 카페 따로 판매장 따로 막 이러니까 제가 이제 운영하기가 좀 벅차게 시작을 해서 2013년도에 사실 여기 이사를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곳에서 6차 산업을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식당 있고 카페 판매장, 작업실, 체험장, 뭐 숙박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예, 구성을 하게 된 거죠. 13년도에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박사님 이걸 할까요? 네. 이게 정부 지원 들어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정부 지원이 들어왔던 사업이 공간이 그렇죠. 있는데 네네. 운영이 잘 안 돼가지고 네네네. 남아있는 공간이었고 네네. 사람들은 처음에 생각하면 이런 공간 보면 정부 지원 얼마 많이 받았겠다라고 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 받지 않고 여기다 이제 은행 거였죠. 네네네. 대출을 많이 끼고 들어가지고. 네, 네네. 그러니까 투자를 한 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뭔가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비전을 보지 못했다면 뭐 해가지고 사업이라든가 방향성들 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전혀 생산이라든지 생산만 하다가 있던 사람이라면 이걸 감히 엄두도 못 냈겠죠. 네. 여기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거냐. 네.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저 가공을 좀 하게 되고
식당을 또 하게 돼요. 네. 그 농가 맛집 해가지고 네. 나물 박사하는데 저거를 하게 된 거 해보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음식을 이렇게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원래 무용을 했었어요. 무용을 하다가 농업을 하면서 우리 교수님이 계시는 경희사이버대에 다시 들어가서 네. 예, 그 농업 외식 농업의 경영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고 지금은 또 그 기업에 대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석사 마무리했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기업적인 경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지 농업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여기 이사 와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그전엔 복분자 아로니아 제품에 대한 작물에 대한 집중이었다면 여기는 오프라인 공간이잖아요. 네. 사람들을 어떻게 오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게 맛집하고 여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면 먹는 거, 자는 거, 놀 거 이런 걸 먼저 찾아요. 근데 여기는 식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먹거리를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농가 맛집을 이제 지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 언니가 있어서 같이 도움을 받긴 했지만 이 주변이 장어에 집중이 돼 있어요. 고창하면 장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선운산이 여기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 주위에 장어집이 한 60군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식당을 차릴 때도 사실은 장어를 하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장어는 뭐가 문제냐면 일단 우리도 농업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재배해서 제품을 만들면 이제 부가 가치가 높지만 장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양만장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장어를 띄어다가 파시는 분들은 예, 마진도 적고 사람 구하기가 또 어려운 거예요. 일일이 다 이제 서빙을 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람을 좀 덜 쓸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누구나 이제 좀 쉽게, 그러니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식사, 그리고 요새는 사실은 이렇게 때우는 식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먹는 것보단 저렴하더라도 엄마가 해주는 밥처럼 우리가 쉽게, 그러니까 주부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 위주로 해서 해보자 해서 이제 저희가 나물 위주의 이제 한식 밥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뷔페를 해보니까 일단 그 직원들을 많이 안 써도 돼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직접 떠다 먹고 또 퇴식구까지 갖다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격대가 일단 저렴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직원을 덜 쓰는 비용을 그러니까 식단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뭐 좀 이렇게 반찬을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해준다던가 아니면 서비스를 조금 더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여기 고창 오면 일단 그 선운산 맛집, 뭐 고창 맛집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노출을 계속. 그러면 여기 있는 식재료는 대부분 이쪽 지역에 나오는 것들 사용하고 이쪽 지역 주민들이 와서 좀 일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도 일하시고 저희 뒤에 또 이제 텃밭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도 이제 저희 대표님이 상추하고 뭐 가시나 뭐 이제 고추, 가지 이런 거 따다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농산물이 이 등락이 심해요. 지금 또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도움이 굉장히 자, 그다음에 이 베리팜 농장 보면 생산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었던 구조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직접 생산도 하지만 생산 조합원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량 가공 상품이라든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도였죠,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대박을 치면서 원료가 이제 많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 재배도 해보고 이제 농협에서 이제 그 사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밭을 더 늘려보기도 하고 했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산자 단체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한 100농가가 지금 함께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로니아는 저희가 전량 다 수매를 해서 지금까지 판매를 했었고 지금은 아로니아를 지금 이제 서서히 접어가는 추세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다시 복분자에 집중을 하려고 복분자 재배량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그 수매를 하죠. 수매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제품도 만들고 판매도 같이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생산자 단체라면 뭐 베리팜 영농조합법인 그 형태인가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되고 그 준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이 되고. 그러니까 조합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제 출자를 받으면 사실 저희가 경영하는데 조금 제약이 좀 많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가족법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실 출자금을 받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그냥 우리끼리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철저하게 회원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경영에 참여는 못 하세요. 그 대신 이제 우리가
그 원료를 같이 판매를 한다던가 또 새로운 작물이 나오면 정보 공유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토종복분자 지금 계속 저기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런 거 공유해서 재배량을 늘리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규모화하고 재배를 하면 조직화하는 되고 거. 예, 예. 그쪽을 우리가 매입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안정적으로 이제 재배하고 가격이라든가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초기 단계부터 정해 가지고 네. 하는 거고요. 네. 자, 이제 가공도 하면서 상품을 여러 가지 만들었잖아요. 네. 상품 뭐 있어요? 저희가 그 복분자 아로니아 처음에는 저희가 베리팜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다양한 베리류를 보여주려고 베리팜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복분자 오디, 뭐 블루베리, 아로니아, 엘더베리, 블랙컬런트, 뭐 저기 뭐야 그 하니베리 여러 가지 베리를 다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10년쯤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본질은 복분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베리류를 해서 상품도 다양하고 이것저것 해봤더니 전국에 베리팜 농장이라고 이름 지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다 베리 전문 농장이라고 다 그렇게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희의 색깔, 우리의 컨셉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집중을 한 게 그래서 이제 복분자에 집중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베리팜은 옛날에는 다양한 베리류를 보여줬다면 지금은 복분자를 통한 복분자를 가지고 어떤 수익 구조를 내는지 어떤 산업을 만들어낼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베리팜의 개념 자체가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고창 복분자 베리팜으로 바뀐 거죠. 네. 그 복분자 생산하고 네. 복분자 원액하고 네. 그다음에 또 복분자 그리고 체험도 하고요. 체험하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레시피도 하고 레시피하고 복분자 초코파이 초코파이도 만들고 분말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아이스크림도 있고 술도 있고 젤리도 있고 젤리도 있고 네네.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생산하는 거 아니고 OEM 하는 구조로 생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술이나 이런 거는 OEM으로 위탁 가공을 해가지고 하는 네네네. 거고 초코파이도 초코파이도, 위탁 가공을 하는 거고 네네. 백분자에 대한 전체. 자, 귀농을 새로 하신 분들에게 15년을 한 선배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다면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나 귀농하신 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한마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만 안 봤, 그러니까 그냥 현상만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겉모습은 사실 화려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 무수히 많은 눈물과 땀이 있는데 그런 걸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시기를 좀 이렇게 적당히 두셨다가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지금 다시 귀농을 한다면 우리가 공장을 짓거나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대부분 지원 사업들 많이 받으시는데 그 필요 없는 지원 사업들 사실은 많이 받으세요. 받으셔서 왜 그거 왜 받았어요? 물어보면 10년 후에 팔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10년 후에 안 팔려요. 저희도 10년 전에 받은 지원 사업 안 팔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흉물스럽게 건물만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비용을 아껴서 지금 제품에 충실하던가 아니면 지금 작물에 충실하던가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금 좀 남들이 안 하는 걸 좀 많이 늘 들으시는 말씀이시겠지만 좀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리팜 우리 박지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농장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경영자의 열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똑같아요. 1박 2일 온다 그랬을 때 그 기회들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쳤고요. 어떤 사람은 살렸고요. 또 이걸 갖다가 어떨 때 과감 투자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뭔가 변화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었지 않았을까. 저도 옆에서 보면서 그 변화를 하고 열정이 참 저도 배우는 것 같아요. 현장에 배우면서 또 다른 미래를 또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지수 대표님 제자니까 열심히 또 하면서 상의도 하고 방향도 같이 잡고 해왔는데요.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귀한 공간을 그리고 또 그 베리팜 사관학교 여기 와가지고 먼저 왔던 15년의 경험들을 또 배워가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